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단원 들어가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33강부터 36강까지 OX 문제를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131페이지인데 페이지 교체 기법은 중요하죠. 거의 이제 매번 나오는 거니까 잘 보셔야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는 그 최적화 교체도 있고 P4도 있는데 지난 시간에 풀어드렸지만 거기 있는 내용들도 한번 보시고, 이 문제는 2차 기회인데 P4 방법의 단점이 이제는 가장 오랫동안 주입장치에 있었던 자주 쓰이던 페이지가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기 위해서는 참조 비트를 두는데 초기치가 0이었었죠. 초기치가 0이었었어요. 맞는 표현이고, 두 번째 NUR은 LRU와 정의가 같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쓰이지 않은 페이지는 가까운 미래에도 쓰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쓰일 가능성이 높은 페이지를 남겨놓는 그런 방법이에요. 여기까지는 맞죠. 그래서 각 페이지당 그냥 참조 비트, 변형 비트를 두는데, 두 개 하드 비트를 둘 때 1로 초기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이 아니라 뭐예요? 0이겠죠, 0. 그래서 0으로 초기화해서 제거 1순위가 되게 되죠. 자, 세 번째 워킹셋은 최근 참조되는 페이지 집합에 속하지 않는 페이지들을 교체시키는 기법으로 스트레싱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CPU 이용률을 최다시켜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법이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 뒤를 보면은 페이지 부재가 일어날 경우에만 바로 전 페이지 부재 사이에 시간을 고려해서 워킹셋을 고친다. 그래서 페이지 부재가 일어날 경우에만 이게 아니죠. 페이지 부재가 일어날 경우에 상한선, 하한선 이렇게 두는 방법은 이 PFF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주기, 제가 이제는 이론 시간에는 60분 줬잖아요. 60분 주기로 기억장치를 참조하고 나서 세트를 고치는 것이, 이렇게 페이지 폴트가 일어난 경우, 그러니까 이제 페이지 부재가 너무 많이 일어났다. 상한선, 하한선 있죠? 상한선, 하한선을 두는 것은 PFF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가 틀렸어요. 자, 4번은 어떻게 보면 워킹셋을 보완한 게 페이지 폴트 프리퀀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134페이지에 있는 건데, 실행 프로세스의 페이지 부재를 측정해서 프로세스가 페이지 부재 임계값, 하한선이 되면 너무 안 발생하는 거죠. 너무 안 발생된 얘기는 메인 메모리에 프로세스의 수가 얼마 안 올라온 거죠.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야. 남는 거니까 페이지 부재가 안 발생된 얘기는 시간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려가면 임계값 하한으로 내렸다는 얘기는 페이지 부재가 너무 안 발생한다. 그럼 하나의 프로세스가 너무 많은 페이지를 갖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문제 페이지를 더 많이 할다는 게 아니라 빼앗아야 되는 거죠. 횟수. 그래서 이제는 그림의 의미를 잘 보셔야 되는 거고, 그 134페이지에서 두 번 나왔지만 얘들이 10년 가까이 됐지만 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또 나와도 쉬운 건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누차 얘기지만 우리 문제가, 공모 문제가 자격증 문제처럼 문제화, 이렇게 문제 은행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런 문제를 맞힐 필요 없이 우리가 나왔던 문제들을 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임계값의 상한선이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니까, 임계값의 상한선이 너무 많이 페이지 폴트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하나의 프로세서가 메모리에 올라와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그만큼 적은 거죠. 적기 때문에 디스크와 메모리 사이에서 왔다 갔다를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프린터물 1번 그림, 2번 그림 제가 다 드렸죠. 그래서 아예 이제 나눠 드린 거예요. 1번 그림, 2번 그림 보시라고. 그래서 1번 그림 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응? 그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프로세서가 페이지 폴트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 상한선 넘었다는 얘기는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죠.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디스크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페이지 폴트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니까 더 많은 페이지 프레임 할당해줘야 되는 거고, 페이지 부재가 너무 낮다는 얘기는 이제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데 내가 너무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무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남이 못 오를 거 아니야. 그러면 띄워줘야겠죠. 띄워준다는 얘기는 페이지 프레임의 수를 이제 회수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는 해결을 하는 거고요. 자, 스트레칭 해결책이 시험에서 두 번밖에 안 나왔지만,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다정 프레임 정도를 낮추고, 플러스 가질 수 있는 페이지 프레임의 수를
늘리게 되는 거죠. 늘리게 되는 거고. 프레임의 수를 늘리든가 아니면은 프레임의 크기를 수를 늘려도 되고 크기를 늘려도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수를 늘려도 되고 크기를 늘려도 되고. 그 다음에 지역기환이에요? 전역기환이에요? 지역기환이랬어. 남 거 뺏어 먹으면 안 돼요. 응? 그 자기 지역 내에서 먹고 살 생각 해야 되는 거지. 남 거 뺏어 먹으면 안 된다. 제가 우크라이나 얘기했잖아요. 자, 이제 지역기환을 써야 되는 거고. 이제 6번은 시간지역성인데, 가까운 미래의 노린 게 맞아요. 정의는. 맞는데, 배열이 아니죠. 배열은 배열. 리을. 그죠? 리을. 부드러운 유마라고 했었고, 얘들, 루핑. 예? 그 다음에, 서브루틴. 그 다음에 스택. 뭐, 카운팅. 다 티귿이죠? 토탈 티귿이고. 이런 식으로 크트프로 끝나는 격음화 현상을 갖는 단어들은 다 이제 시간지역성이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암기하면은 안 까먹는다라고 했었죠. 그렇지만 공간지역성이 대표적인 게 배열인데, 배열은 어레이잖아, 어레이. 리얼이잖아, 리얼. 어레이. 예? 그래서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얘도 10년 가까이 됐지만은 또 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런 거는 계속 운영체제가, 새로운 운영체제가 나온다. 뭐 안드로이드 다음에 다른 운영체제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건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가끔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한 것도 있어요. 오래됐다라고 해서 다 안 나오는 게 아니라고. 우리 시험이 지금 공개된 게 벌써 20년 가까이 됐는데, 문제가 공개된 게 2008년부터 공개됐으니까 벌써 15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죠. 자, 이제 파일 공간 할당 방법이 있는데, 이는 파일 관리 시스템이죠. 연속 할당이 나오면은 뭘 떠올렸어요? 배열 구조죠. 연속 할당은 배열 구조. 그래서 이제 배열 구조는 파일 형성과 삭제가 빈번히 반복되면서 가용공에 조각 나서 외부 단편화. 배열 구조 보면은 나중에 재료 구조 하겠지만 그 박스에서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는 외부 단편화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연결 할당은 불연속 할당을 말한다고 했었어요. 연속 할당은 불연속 할당. 그래서 이제 불연속 할당은 동일 파일에 속해 있는 섹터 연결 리스트, 연결 할당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블록들 디스크 전체 분산돼 있어도 액세스 가능하다. 외부 단편화가 안 발생하죠.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9번을 보니까 연결 할당은 외부 단편화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속 할당에서 같은 압축이 불필요하다. 맞는 말이에요. 주의하시고. 그래서 연결과 그 다음에 연속 할당을 혼합한 게 색인 할당이 있었어요. 혼합했기 때문에도 외부 단편화가 없이도 직접적 가능하죠. 각 파일들은 디스크 블록 조수들을 모아놓은 색인 블록. 색인 블록만큼 색인 할당이니까 색인 블록을 따로 모아놨기 때문에 그만큼의 기억 공간은 낭비되겠죠. 그래서 137페이지에도 그림에 보면은 색인이란 건 주수니까 실제 값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낭비를 가져오는 거죠. 자, 11번 보면 탐색시간 조작하는 디스크 스케줄링인데 13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액세스함을 해당 정보가 저장된 섹터. 탐색시간은 섹터가 아니죠. 이게 뭘 썼어요? 트랙이죠, 트랙. 트랙. 그래서 이제는 디스크를 보면은 이 동심원을 트랙. 이 동심원을 나눈 걸 뭐라고 그래요? 나눈 걸 섹터. 이게 디스크 하나죠? 이게 하나가 아니라 2개, 뭐 3개 이렇게 되어 있고 윗면 아랫면을 액세스함이 이 칼큘레이션이 생긴 게 액세스함이었었고 액세스함에는 이동을 시켜서 가져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상상을 하세요. 이렇게 항상. 항상 텍스트로 뭔가 기억한다는 거는 우리가 못 가요. 어차피 머리만 아프고 항상.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암기를 해라. 그 책마다 다 지금 보면 그림을 그려놨다고. 그래서 이미지를 통해서 이걸 기억할 생각을 해야지 텍스트로 기억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트랙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기계적인 헤드 움직임 때문에 회전 지연 시간 10배가 맞아요. D는 맞네요. 자, 12번 보면 쇼 테스트죠. 쇼 테스트 주의하셔야겠죠. 시작 헤드가 아니라 뭐예요? 현재 헤드라 했어요. 현재 헤드. 그래서 현재 헤드 위치에서, 현재가 요 위치가 아니라 요제이죠. 현재. 그래서 현재 엔진은 위치에서
탐색거리가 가장 짧은 요청을 서비스하는 방법이 쇼테스트다. 그래서 쇼테스트는 뭐 여기서 처음 나온 것도 아니죠. 우리가 아니는 CPU 스케줄링 올 때도 쇼테스트 있었죠. 예. 걔는 뭐 쇼테스트, SJ 프락에서 쇼테스트, 자퍼스트 이렇게 말을 했었죠. 자, 13번 와서 스캔은 헤드 지는 방향상에 새로 도착한 요청들은 다음번. 이거 읽어보시면은 문제 풀어보셨을 테니까 이 두 개가 어때요? 바뀌었죠? 13번, 14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뭐 이거 지금 파일 다 올려놨기 때문에 또 풀어보고 다운받아 또 풀어보고 하세요. 응? 지금 이렇게 해설 써놓고 또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개 바뀌었다. N스텝 스캔을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14번은 이제는 스캔을 설명한 거고. 자, 15번 보면 이제 C 스캔은 항상 바깥쪽, 안쪽 이렇죠. 그래서 헤드 끝까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헤드 끝까지 이동을 하죠. 이동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요청 트랙만을 서비스하면은 이게 뭐예요? C루지, C루. 그죠? C루. 그래서 룩이 뭐 이것만 봐서는 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C스캔이니까 C루기로 하는 거예요. 룩도 어때요? 헤드가 끝까지 이동하는 게 아니었었죠? 그래서 요 문구만 보면은 룩이라는 거고, 지금 현재 C스캔이니까, 그래서 얘는 C룩이라고 해야 좀 더 정확하긴 하겠죠. 자, 16번. C스캔은 디스크 스케줄링에서 헤드는 항상 한쪽으로만, 그죠? 바깥쪽, 한쪽으로만 이동하면서 요청을 하지만 더 이상 그 방향에 요청이 없을 시에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런 뭐예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 그건 스캔이죠.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 스캔이 되는 거고, 반대 방향 이동이 아니라 다시 같은 방향이니까 다시 바깥쪽 안쪽. 바깥쪽 안쪽이 도니까 이제 서큘러 개념이 되는 거예요. 서큘러. 환영의 개념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다 거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암기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처리로 와서 이제 성형이 있죠. 스타형. 그래서 중앙 사이트 외에 다른 모든 사이트 간의 직접 통신 아니죠. 그래서 뭐 성형이 아니라 만약에 망형이라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중앙 사이트 거쳐야 되는 거죠. 성형은 중앙 컴퓨터를 놓고 나머지 터미널들이 이렇게 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터미널 1과 터미널 2가 통신을 내면 어때요? 이 중앙 컴퓨터를 거쳐야 되는 거죠? 거치지 않고 치가 어떻게 해요? 연결 안 돼 있는데. 그래서 누차 얘기지만 이미지를 가지고 기억을 하시라. 이미지를 가지고. 공부를 쉽게 해야 되는 거지 어렵게 공부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분산처리 시스템에서 양방향 링인 경우 하나의 사이트라도 고장이 발생하면 네트워크 분할을 낸다. 양방향이 아니라 단방향. 그죠? 단방향인 경우는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는 링형하면 단방향을 말하는 건데, 그때 이제 회선이 고장이 나든 아니면 뭐 노드가 고장이 나든 전 시스템이 고장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주의를 하세요. 자, 19번. 약결합인데 동일한 운영체제에서 다수의 프로세서가 하나의 메모리를 공유하죠. 이러면은 약결합이 아니라 간결합이 되겠죠. 간결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45페이지 그림을 보더라도 그림 5.1은 메모리를 공유하기 때문에 간결합. 프로세서는 여러 개고, 그래서 멀티 프로세싱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림 5.2는 이제는 나만의 메모리, 나만의 프로세서 입주 장치 갖고 필요에 의해서 통신하고 있죠. 그래서 약결합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다음 주중관계 OS에서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 주가 왠지 일을 덜 할 것 같다고 했잖아요. 일을 더 많이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주 프로세서가 연산과 입출로 수행하고 종이 이제는 연산만 수행했었죠. 그렇게 해야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분할 공익버스가 나오면 다 공익버스였어. 버스는 한 말 다 공익버스다. 당연히 버스 이상이 생기면 전 시스템이 고장 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유닉스로 넘어와서요. 그래서 유닉스 커널은 우리가 슈퍼바이저 프로그램이라고 했었고, 컴퓨터 부팅될 때 디스크부터 주요장치 롬이 올라와요. 램이겠죠, 램. 그래서 주요장치는 램에 적재된 후 시스템이 끌 때까지 항상 주요장치 상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커널 영역을
우리가 항상 메모리 상위에 잡고 있어요. 그래서 상위 메모리에 할당을 받죠. 그 다음, 쉘은 명령 해석기를 있었어요. 명령 해석기인데 이제 프로그램 계층에 있으면서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들. 이 명령어들은 여러분들 if, for 이런 거 떠올리면 돼. 예? 이런 거 명령문, 함수 이런 말 썼었죠. 함수란 말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뭐 예하고 이런 말을 쓴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누차얘기지만 아니야. C 언어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강 올려놨으니까 그것 좀 꼭 좀 보세요. 자, 24번 보면은 커널은 프로세서 관리 이런 장치 관리를 하죠. 그래서 장치 관리자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고. 그래서 OS의 핵심 기능이 돼요. 자, 25번 보면은 이제 특수 파일인데 MS 윈도우에서처럼 바로가기.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거야? 이건 특수 파일을 설명한 게 아니라 소프트 링크죠. 소프트 링크 파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소프트 링크라고도 하고 있는 심블리 링크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 링크 파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우리 처음에서는 뭐 한 번 나와서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150페이지에 보면은 심블리 링크를 다른 말로 소프트 링크 이런 말이 돼 있죠. 그래서 바로가기. 여러분들 바로가기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있는 아이콘, 위젯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바로가기란 말이에요. 바로가기. 그게 얘는 일종의 소프트 링크가 되는 거고, 얘는 링크 수를 표현해 안 해? 링크 수를 표현하지 않죠? 링크 숫자를 표현하는 것은 하드링크로 있었어요. 하드링크. 그래서 그런 것만, 개념적인 것만 좀 알면 돼요. 그래서 이런 파일 중에서 우리가 뭐 디렉토리 파일, 일반 파일, 특수 파일이 있는데, 특수 파일은 장치. 다 장치야, 장치. 장치를 뭘로 해요? 파일로 취급하는 거죠. 장치를 파일로 취급하는 건데, 그때 걔를 특수 파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치. 네? 뭐 터미널, 디스크 다 장치잖아요. 장치. 그래서 하나의 파일로 취급함으로써는 입출력 장치의 사용법이 일반 파일 사용법과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쉬워요. 네, 프로그램이 쉽다. 자, 심벌 링크는 다른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대한 경로만 지정해 주죠. 네, 대상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두 번째 파일이다.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벌 링크의 디렉토리는 디렉토리 안에 하위 디렉토리가 하위 디렉토리 증가하고 링크 수가 증가하는 건 뭐예요? 이건 심벌 링크 아니죠? 이거는 하드 링크죠? 심벌 링크가 아니라 하드 링크의 설명이죠. 주의하셔야겠어요. 자, 28번 보면은 CH 모드, 체인지 모드 있는데, 이거 작년에 제가 찾아봤어요. 국회적에 나왔었던 거예요. 자, 올해. 올해. 그때 답은 711이었더라고요. 7111. 그건 전 741로 했잖아. 그죠? 제가 이런 시간에. 그래서 이거 체인지 모드 알아야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거 이미 나왔어. 우리 처음에. 근데 이게 2007년 대전시인가 어디에 처음 나왔었어요. 2007년이면은 그 지방지 문제 공개 안 됐을 때였거든? 근데 저희 책에는 지금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봐봐. 그 작년치에도 들어있고 재작년치에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2년은 뭐 강의를 뭐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딱 보면은 이게 과거 문제라고 해서 버릴 게 있고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이런 명령어들은 지금 다 쓰고 있는 거거든. 많이 쓰는 거거든. 그런 거니까 그런 지방직 문제에 공개되기 전에 나왔는데 국회적이 나왔잖아요. 그 만약에 제 책을 보지 않았다라면은 그거 맞추기 힘들죠. 어려운 문제였다고 이거. 그래서 그 많이 지금 기출문제집에서도 쓸데없는 걸 뺐는데, 그래서 한 번 나오고 말 것던 건 뭐 대부분 뺐어요. 그래서 나올 만한 거는 2007년 문제든 2006년 문제든 넣어놓은 거죠. 그게 이제는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X는 뭐예요? RWX니까 read, write, execute 실행 권한 추구하는 거죠. 누가? 유저, 소유자, 프로젝트 그룹 플러스 추가해라. 뭐를? execute 권한을. 이런 뜻이죠. 잠깐만요. 그럼 이게 추가하는 것이다. 이게 맞는 거지, 맞는 거. 그죠?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예요. 28번 동그라미. 28번 맞는 거예요. 자, 28번 맞는 거니까 수정하시고요. 29번 파이프는 이제 두 개의 프로세서를 연결해주는 오픈 파일이죠. 오픈 파일. 그래서 파이프 한쪽 끝에 쓰인 정보를 파이프 반대쪽에 읽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파이프 필터 명령 거기에 샵 뭐 있죠? 여기 달러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사용자 아이디를 보여주라. 그죠? 후. 그 다음에 파이프 통과해서 이것을
소트해라. 알파벳 순서로 A, B, C 순서로 보여줘라. 그 다음에 이거를 뭐예요? 뭐 PR 하면은 이거는 화면 출력이죠. LP 하면은 라인 프린트로 보여줘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153페이지에 예를 들었던 거고, 이거는 이 수직선이 이제는 파이프였었고, 이제 소트, PR 이런 게 필터 명령이라고 했었죠. 30번 봐봐. 이 30번이 이제는 이게 여기서 답을 잡지 않았지만 이게 2017년 추가 국가적 문제가 어려웠다라고 했잖아요. 그 책에 보면. 그래서 얘는 이게 하드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인터럽트는 뭐였어? 동기식이야, 비동기식이야? 하드웨어는 얘가 모니터가 망가질지 아니면 디스크가 망할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동기죠, 비동기. 근데 프로그램이란 건 어때? 프로그램은 항상 그곳에서 잘못 코딩한 곳에서 어때요?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동기식, 인터럽트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맞췄겠죠. 그렇게 해서 이미 이제는 우리가 하드웨어에서 컴퓨터 구조죠. 거기서 이제는 이미 다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답을 잡지는 않았지만 그 153페이지에 있는 그 문제까지 추가 채용 문제가 쉽지는 않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런 정도가 여러분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제가 키워드들만 다 만들어서 지금 OX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러고 이는 뭐 기출문제 문구를 좀 바꾼다든가 아니면 또 나올 만한 건데 중요한 건 안 나왔다든가 이런 거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번 이제는 여러분들이 출력해서 이제 풀어보셔야 되겠어요.